제22화 곤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2화 곤륜파 금곡사관. 곤륜파대 제자의 후보생으로 지명받기 전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곤륜대 회전이 시작되었다. 곤 도관이 관리하는 자운봉 곤륜파의 영공관 성문은 굳게 닫혔으며 곤륜 15명의 후기지수는 그곳 영공관으로 들어갔다. 이를 보고 있었던 곤륜파 장문인 외에 11명의 곤륜파 도관의 관주들은 기대 반 염려 반 영공관의 성문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곤륜파 장문인 선악 도인의 헛기침에 11명의 관주는 장문인을 보았다. 나는 지금 자운봉을 내려가서 삼청으로 가야 하오. 그곳에 구파일방의 손님들과 시간을 가져야 하니 나머지 관주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이오? 글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곳에 있을 필요는 없고 다만 이곳 기관을 담당하는 본 관주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송악 도관의 관주였다. 그는 매우 인자한 얼굴의 소유자였다. 뭐, 그렇다면 곤 관주님만 이곳에 남아서 연공관의 기관을 관리 감독하고 모든 관주님들은 우리 모두 다 삼청으로 가서 저와 함께 구파일방의 손님들을 응대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후기지수들이 기관을 통과하고 나오려면 사흘은 좋게 걸릴 것이니 장문인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소. 후기지수들이 영공관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7개의 기관을 통과하는 것은 넉넉히 3일은 지나야 했다. 저는 우리 성문이를 위해 영약을 준비해야 할 것 같소. 다른 분들은 삼청으로 오르시지요. 유성문의 스승인 적하도인이었다. 아니, 소문에 의하면 이미 적하도인의 애제자는 수많은 영약을 먹고 자랐다는 이야기가 있어. 금곡은 전무후무한 문화를 내려는 것이요. 애제자는 영약을 먹을 만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러지 마시고 장문인을 따라 삼청으로 가셔서 문화들에게 대접도 좀 받으세요. 금곡 관주님. 역시 송악도관의 관주가 적하도인에게 권했으며 아닙니다. 나의 사명은 선사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요. 나는 나의 선사께서 우화등선하시며 말씀하신 유언을 열심히 실행하는 것이요. 나의 생애의 가장 큰 일은 오직 현경도인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크, 선사라면 괴열득생의 은인을 말씀하십니다. 원인은 나의 선사 현경도인께서는 곤륜의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요. 곤륜의 문화라면 누구나 실력이 있을 때 같은 곤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씀하셨소. 이제 괴열득생이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요. 송악 관주님.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어. 우리 곤륜의 두관의 제자라면 과거의 은혜를 잊으면 아니 되지요. 12도관의 관주 중에 대부분 사람은 곤륜파 장문인을 따라갔으며 곤 도관의 관주는 기관을 관리 감독하러 시설로 들어갔다. 남은 사람은 금곡, 송악, 영보관 관주만 남았는데 영보관 관주 허웅은 금곡사관 적하도인의 모습을 보며 사악한 미소를 짓고 천천히 다가온다. 처벅. 이런 영보관 관주 허웅도인은 천천히 다가오며 그 얼굴이 변하여 선한 도사의 얼굴, 즉 인자한 모습이 되지 않았는가. 과연 그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두 분께서 담수하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장문인을 쫓아 이곳 자운봉을 내려갔는데 말입니다. 네, 영보관 관주 허웅도인께서는 삼청으로 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천천히 삼청으로 올라가야죠. 이곳에 있어봤자 제자들은 사흘 후에나 나올 것이니 말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곳으로 걸어오면서 들었는데 적하도인께서는 아직도 제자를 위해 영약을 손수 준비하신다고요? 그렇지요. 저는 오직 선사의 가르침에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허허, 제자를 위한 마음이 지극정성입니다. 적하도인은 학도이지만 제자를 오직 뛰어난 무공을 가진 도인으로 만들려 하시는 것 같소. 후후후후. 저야. 선사께서 나의 그릇이 형편없는 하품이라시며 나에게는 무공보다 체력이 중요하다시며 볼품없는 외공 몇 자락 전수해 주셨지요. 허허허허! 현경도인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요. 후후후후. 다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세월이 흐른 후에 보니 선사의 가르침은 하나도 틀린 말이 없었다오. 두 사람은 적하도인의 말에 적하도인의 순수함을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참으로 현경도인은 무공이 강할 뿐 아니라 제자도 좋은 제자를 두었군. 스승의 말을 철떡같이 순종하니. 송악 도관의 관주의 생각이었고 참으로 잘났구나. 그 스승의 그 제자다. 현경이 비록 무공은 제법이었지만 어디 세상이 무공만 뛰어나서 우리 곤륜파가 발전하겠는가? 세상은 난세야. 점점 더 세상은 혼란과 난세의 소용돌이로 빠질 것이며 앞으로 마괴의 2차 발호가 일어나지 않고 세외의 준동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지. 오직 곤륜파는 힘을 길러야 해. 뛰어난 절세 고수 한 사람이 세상의 난세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지. 현 곤륜파 장문인 선악이나 지금 여기 있는 적하나 이들이 곤륜파를 맡게 되면 곤륜파의 성세는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야. 세상이 변하면 우리 곤륜도 변해야지. 고리타분한 녀석들. 허허, 어찌 같은 말을 들어도 같은 행동을 봐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더란 말인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습성이 있는지라. 사람의 인성은 돌을 닦는 도인이나 사람을 치료하는 의원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나 국정을 다스리는 황제나 관원들은 하나같이 매우 중요하다. 이들의 이성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오르려는 인격이라면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것이 좋다. 모난 돌 옆에 있으면 정 맞지 않겠는가. 아무튼 허웅아, 적하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사실 뜬구름 잡는 금곡사과는 우리 곤륜파에게 백해무익인 것을 영약이라. 영약. 허웅은 하늘을 보며 딴 생각하다가 적하도인은 그동안 제자를 키우며 수많은 영약을 수집했고 또한 제자를 들이고 10년이 넘도록 이곳 곤륜산맥 구석구석을 돌고 천신만고 끝에 얻은 영약을 가지고 와서 제자에게 먹였다고 들었습니다. 자랑일 것은 없습니다. 허웅의 말에 적하도인은 난색했다. 꼭 자기 행동이 부끄러운 모습과도 같았으니. 아니요, 관주. 그대의 그동안 노력은 반드시 하늘에서 원시천종과 태상노군의 가호로 응답을 받을 것이오. 적하도인, 그대의 손을 보시오. 내 손이 뭐가? 적하도인은 허웅이 한 말로 자기 손을 보았다. 물론 옆에 있었던 송악 도관의 관주도 적하도인의 손을 보고 조금 놀라는 눈치였다. 관주, 그대의 손톱은 몇 번이나 빠졌소? 글쎄요. 그냥 봐도 수많은 인구의 세월을 그대의 손이 증명하오. 손톱이 여러 차례 빠져서 다시 나지 않았소. 적하도인은 허웅의 말에 감정이 달아올랐다. 한 번도 생각지 않았지만 험한 곤륜산맥을 다니느라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입었고 특히 그의 손톱은 아마도 10여 번 넘게 손톱이 빠져서 다시 자라난 것으로 보였으니 그의 손톱은 일반인의 손톱이 아니라 매우 두툼하여 곰이나 맹수의 손톱과도 같은 모양새였으니 매우 단단하게 보였지만 볼품없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니 나의 손톱은 보통의 손톱이라 말할 수 없이 망가졌구나. 한 번도 이러한 모습을 집중해서 본 적이 없었는데. 관주는 우울해하지 마시오.
이제 관주의 제자가 곤륜파 영공관에서 나오면 관주는 제자에게 대접받고 그동안의 고된 삶을 보상받아야 하겠소. 아니요, 허웅 도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아직 부족하다오. 제자에게 더 많은 것을 줘야 할 것 같으니 말이오. 허허 참, 이런 고집쟁이 관주 같으니라고. 허웅은 못마땅한 얼굴이었지만 다시 얼굴에 미소를 짓고는 저 가도인의 고집은 세상이 감당할 수준이 아니군요. 좋소. 그래서 말인데 나는 관심 없지만 최근 일에 전에 우리 영보관 문화가 문인봉 만절락 활바 위에 올라서 운기행공하며 연공하고 있었는데 맞은편 벼랑에서 햇빛을 받아 신비한 칠채보광의 빛을 보았다고 해서 말이오. 아무래도 헬바위에서 말이요. 그런데 왜 영보관의 관주께서는 관심이 없소? 칠채보광의 빛은 상당히 고무적인데 말이오. 우리 영보관은 영약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말 나의 선사께서도 말씀하셨소이다. 무공을 닦는 진정한 무도인은 영약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소. 우리 영보관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난해 영보관의 고려의 인삼을 대거 매입해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후후후. 송악도관 관주께서는 잘 못 들으신 것이오. 내 사가 사촌이 고려와 물품을 거래하지만 고려의 인삼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송이버섯을 선물로 준 것이오. 아닙니다. 우마차 세대 분량이 들어갔다는. 어떤 게 녀석이? 그리고 이 고약한 노인네가 시비 걸고 자빠졌냐? 영보관 관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관주, 더는 영보관 관주의 심기를 건들지 마시오. 나름 사정이 있을 것이니 말이오. 아, 알겠어. 적하도인은 급히 전음으로 송악 관주에게 말했고 송악 관주도 영보관 관주의 성정을 잘 알고 있어서 금방 수긍했다. 우리는 우마차 세대 중 한 대는 송이가, 두 대는 고려의 삼배 옷감이 담겨 있었소. 고려의 옷감은 매우 좋은 것으로. 이 도인의 말을 믿을 수가 있나? 고려의 삼배라면 여름철 필요한 옷감으로 사시사철 여름이 없는 이곳 곤륜 산맥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거늘. 적하도인은 영보관 관주의 말을 들으며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칠채보광의 빛은 매우 당기는 말이었다. 나는 이럴 것이 아니라 헐 바위에 올라가야겠소. 옆에서 적하도인의 말을 듣고 있었던 송악 도관의 관주는 아니, 금곡 관주님, 괜찮겠습니까? 지금 관주께서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는 것이요. 무공을 모르는 자가 문인봉에 오르는 것 자체가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요. 그곳 사풍은 절정 수준의 무인도 버티기 어렵단 말이요. 그런데 금곡 관주께서 가시는 것은 설사 관주께서 헐바위까지 오른다고 하여도 그곳에 단 총각도 있기 어려울 것이요. 괜찮소. 그럼 두 분은 삼청으로 발걸음을 옮기지요. 나는 저곳으로 자운봉을 내려가 문인봉 산행을 하리다. 자운봉은 여러 갈래가 있었으니 삼청은 남동쪽이라면 문인봉 방향은 북서쪽으로 반대 길이었다. 적하도인은 두 관주에게 폭언하며 도호를 외우고 걸음을 신속하게 옮겼다. 두 사람도 폭언하였으니 나는 바로 삼청으로 가려는데 영보관 관주께서는 어떻게 하시려 하오? 아, 깜박했는데 우리 영보관의 부관사께서 산문 객청에서 기다리신다고 하였소. 나는 자운봉에 오르며 문화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부관사께서 오래도록 기다린 것 같으니 나는 산문 객청으로 가야 할 것 같소. 그렇다면 나중에 삼청에서 뵙겠어. 송악 도관의 관주도 도호를 외우며 허리를 약간 숙였고 이에 허웅도 허리를 약간 숙이며 도호를 외웠다.
송악도인의 뒷모습을 보며 허웅은 사악한 미소를 지었으니 너희가 고고한 척하면 할수록 힘들 것이야. 꿈과 이상은 언제나 세상에 필요하기지. 문화들을 통제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들 위에 있기 위해서야. 곤륜파는 시대에 앞서 주도해야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지. 내 제자가 일을 잘해줄 것이고 나머지는 그저 이를 뒷받침해주는 부산물일 뿐이지. 이것이야말로 궁극의 도요. 원시천존이 꿈꾸는 현도만천의 세상이지 않은가? 참, 곤륜파 도인의 얼굴이 어찌 흉신학살의 얼굴이란 말인가. 허웅은 현재 사악하기 그지없으며 그는 꼭 아수라의 사자와도 같은 모습이었다. 내가 이럴 것이 아니지. 나도 슬슬 문인복 만절락 헐바위로 가볼까나? 처벅. 허허, 허웅은 천천히 걷다가 그의 몸이 둥실 떠오르더니 매우 유연하게 지면을 사람 무릎 높이로 떠져 날아간다. 이는 영보관의 자랑인 무량체공이라는 경신법이었다. 한없이 몸의 무게를 비우면 자연스럽게 지면에서 떠오르는 성질의 무공인데 여기에 내가 진력을 더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신묘를 담고 있는 경신법이라 보면 된다. 아무튼 영보관의 허웅도 초절정 이상의 무인이었고 한편 영공관에 든 15 곤륜파의 후기지수들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